그 공사에서 경영기획 직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경영기획 직무라는 것은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 아니,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런 게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 끊어버리잖아. 왜냐면 이런 거는 아직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이제 뒤에 계속된다. 그럼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분이 답변하고 있는데 영상이 살짝 끊겼잖아요. 거기서 되게 장황하게 했을 거야. 엄청 길게 해가지고 이 면접관 이분께서 그걸 캐치를 한 거야. 아, 얘 장황하게 하는구나. 짧게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압박 한번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지금 이 답변이 길어서 잘랐다기보다는 너 말 좀 짧게 해 라는 압박을 한번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걸로 감점되진 않고 아직까지 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려던 얘기 다시 하면 돼요. 단어 풀이를 하지 마시고 네. 우리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경영기획이 하는 업무.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영기획이 하는 업무는 예를 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경쟁사와 대비해서 인천국제공항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설립하는 등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게 근데 이건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구체적이진 않고 그냥 커다란 그 사전적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직무기술서 얘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보다는 그냥 전반을 꿰뚫는 사전적 정의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분이 진짜 실무자였으면 꼬리 질문을 했을 거야. 더 구체적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이분이 실무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깊게는 못하고 다른 질문하는 것 같아. 이게 어떤 일인지 아시나요? 들어봤습니까? 예산 편성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을 올리게 되면은 그것으로 1년치 계획을 짜는 것을 예산 편성.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차이를 아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공 면접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성으로 가다가 전공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틀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면접관이 실제 실무를 경험해봤던 임원이야. 옛날에 뭐 예산 편성하는 일을 해봤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전공 질문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종 면접이다, 뭐 임원 면접이다, 인성 면접이다. 이렇다고 전공이 하나도 안 나오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은연중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매출액은 전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얻은 금액들을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하는 금액이 예를 들면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설비 유지 보수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뭐 휴지라든지 이런 생필품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잘했어요. 이분이 많이 아시는 것 같아. 전공도 실제로 지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왜 지원하게 되셨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는 항공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은 두갈식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를 이것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왜냐면은 인천국제공항은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야지. 이거는 두갈식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세계의 여러 공항들이 인천국제공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공항을 돌아보면서 경험했던 인천국제공항에 있었으면 할 법한 서비스라든지 제가 경영학과를 통해서 배웠던 전공 지식들을 활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 동기는 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운 경영 지식을 적용해보고 싶어서 여기 지원했다. 이거 할 수 있는 회사 여기 말고도 많아요. 한국공항공사도 있고요. 북한에 있는 고려항공 가서도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절대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지원 동기가 아니에요. 그럼 공격당한다고. 아니 그러면은 굳이 우리 공항공사를 왜 와요? 한국공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처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공항을 다녀서 네. 이제 적용하고 싶은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제가 미국에서 여행을 했을 때 미국 공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슈퍼 셔틀이라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사설 기업으로 공항에서 고객들이 가고 싶은 어느 호텔이라든지 호스텔을 직접 연결해주는 교통수단이었는데요. 새벽에도 계속 운항을 하기 때문에 새벽 비행기를 타는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큰 편리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00시부터 05시까지 새벽 활주로 활용률이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화물기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객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들이 인천국제공항에 편하게 올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그런 교통수단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답변 좋은데 길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어필하고 싶어서 쭉 얘기를 한 건데 너무 길어, 장황해. 이거는 좀만 더 짧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꼬리 질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범진 씨는 이제 서류에서도 그렇고요. 영상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매력적이어서 지원을 했다. 이것은 지원 동기가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그런 이야기 말고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해서 다시 면접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 다른 공항들을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좋았던 것들을 적용시켜서 개선을 해보고 싶다. 그런 내용들은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소재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준 거는 좋은데요.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 공사에 내가 지원을 했다라는 느낌이 나게끔 좀 답변을 좀 정리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좋게 봐준 거예요, 지원 동기를. 하지만 저 셋 중에 한 명이 내가 있었다. 그럼 여기서 감점 당한 거예요, 방금.